사건과 뉴스들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오늘 아침에 8,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설레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기세는 좋았죠. 7,999포인트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10시 20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됐죠. 미국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발언, 여기에 더해서 오늘 밤 예정된 이 4월 미국의 CPI 경계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됐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펀더멘털은 견고한데 이 고점과 속도에 대한 부담감이 전쟁과 지표라는 명분을 만나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장에서 조정은 기회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요, 말 1만 피도 간다고 하는데 조정 오히려 땡큐 하면서 외국인들이 던져낸 물량들을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주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경계감도 가져야 할 필요는 있다. 필요성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금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주변국과의 온도차입니다. 일단 단기 급락 후에 오늘 일본과 대만 증시는 반등 성공 마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수는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이 오히려 외국인들에게는 매력적인 매도 타점이 되면서 반등 마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장을 계속 겪고 있으면서 기대감과 또 경계심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전략들 어떻게 잡아야 할지 갈피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시장 마감 상황도 보러 갈게요. 오늘 코스피 장 초반에는 이렇게 강했는데요. 7,421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결국에 2%가량 하락한 7,643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잠깐 빨간불을 켜냈지만 결국에는 1,142포인트까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오늘은 1,200포인트마저도 지켜내지 못했는데요. 다만 좀 유의미했던 건 이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었다라는 점은 특징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외국인들 매수세 확장했다는 점 특징으로 짚어가보시죠. 이어서 수급도 바로 열어볼게요. 네, 오늘 기관과 함께 외국인은 지금 4거래일째 23조 원 넘는 물량들 던져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 땡큐 하면서 이 물량들 계속해서 받아내는 흐름들 포착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열어볼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홀로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이 1,147선을 찍었을 때 외국인들 그때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매수세 키워갔거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순매수 상위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외국인들은요, 일단 지금 5월 들어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팔아내고 로봇주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그중에서도 로봇 모멘텀 부각된 LG전자 오늘 시장에서 또 주가가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시청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도 굳건하게 빨간불을 켜냈던 종목이죠. 그리고 대한전선 또 HD현대중공업 오늘은 조금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 담아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보시면요. 지금 100만 원 고지를 앞에 둔 삼성전기입니다. 또 함께 보이는 게 지금 LG이노텍이죠. 최근에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로봇과 함께 지금 LG전자 그리고 현대그룹주들도 로봇 모멘텀 부각되면서 연일 강세 흐름 동반하고 있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이 현대차와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관점에 대한 점검도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또 반도체 소부 일부 종목들까지 함께 담아간 모습이네요. 애프터마켓 시세도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상승률은 속십자 홀딩스로 가장 많이 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알리글로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매출 개선세가 좀 강조되고 있고 LG전자 상승률 계속해서 애프터에서도 실어가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주 화신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리가켄바이오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오늘 좀 저가 매수세 이익되면서 꿈틀대는 모습이었는데 애프터에서 상승률 실리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도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거래량은 삼성전자로 가장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중공업, 미래에셋증권까지 확인되고요. LG전자, 화신 역시나 거래량 실리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현대차 그룹주, 무벡스 쪽으로 확인되고요. 또 게임주 펄어비스까지 체크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중심을 잡는 법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급등 수사본부와 함께 고민 나눠보시죠. 출발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I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임광빈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8,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장중에 변동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탓에 기대감과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떤 심리를 더 크게 가져가 봐야 하는 거예요? 8,000포인트 직전에서 이렇게 아침 10시였죠. 오전 10시쯤 돼서 코스피가 8,000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팔았고요. 삼전하이닉스가 빨간불에서 파란불 전환하면서 갑작스럽게 10시쯤 해서 한 10시 20분까지 종목들이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소형주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이제 떨어지는 양상이 나왔죠.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식 시장이 여기서 자금이 이탈되는 것이냐 또는 이 지금의 오늘 이 변동성을 장중에 썼던 변동성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이 관점들이 항상 변동성이 컸을 때마다 주요했었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우리 3월 말에서 4월 초였습니다. 그 당시 자 화면 볼게요. 네,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제가 이 방송에 이 시간대 나와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전쟁이 끝나면 전쟁 랠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즉 상승 관점이었죠. 만약 이때 하락 관점을 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 있었던 전선 주식이나 반도체 쪽에서의 수익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이 중요하지만 특히나 의미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때는 큰 변동성이 생길 때, 또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또 내용이 바뀔 때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큰 변동성이 생겼어요. 갑자기 10시 넘어서 주식이, 자, 화면 보세요. 분봉입니다. 이 분봉. 지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수가 10시부터요. 10시 한 30분 정도 되는 시간까지 갑작스럽게 쭉 하고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종목이 10%씩 떨어졌죠.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장중의 흐름. 자, 그런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반등 나왔죠? 자, 이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떨어진 것은 떨어진 건데 떨어졌다는 건 자금이 이탈된 거예요. 근데 다시 올라왔죠? 자금이 이동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봉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대, 하락장일 때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은 실적주, 시장보다 강한 주식, 정배로 우상향 주식을 봐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000포인트를 가는 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8,000포인트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코스피 지수가 5,000이든 6,000이든 7,000이든 10,000이든 12,000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끝났느냐 아니냐요. 시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미국은 금리 날 것이고 한국은 달러 약세 속에서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자금이 미국 쪽에서 달러를 사용하던 나라에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달러 이외 국가로 머니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식시장 부양책 속에서 고객 예탁금이 136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재고가 쌓이고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작년 대비 올해 매출, 영업이익의 성장이 무려 5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상승은 타당하죠. 그런데 오늘 이 구간에서 났던 이 음봉 8,000포인트를 간 건요. 여러분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에요. 8,000포인트를 못 갔다? 이것은 의미가 아닙니다. 8,000포인트 못 갔기 때문에 고점 찍었다? 이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졌죠? 무엇이 올랐습니까? 새롭게. 현대차가 올랐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늘 시장의 한마디는요. 내용의 변화, 주도주의 변화, 새로운 주도 섹터의 등장입니다. 자, 지난 이 하락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반등할 때 어떤 섹터가 올랐나요?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 바로 전선 전력 섹터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동안 주가 반등 4월 초부터 오늘까지 주가가 대체거래소까지 해서 주가가 올랐고요.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구간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 대원전선, 가온전선, 대한전선, KBI 메탈 등과 같은 전선 전력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 최근에 흐름 보세요. 고점 갱신 하나요? 고점 갱신 못하죠. 대신 오늘 새롭게 신고가 돌파한 주식이 무엇이냐? 현대차입니다. 오늘의 시장의 한마디는요. 주도 섹터의 변화입니다. 내용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은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되느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현대차의 로봇 밸류체인 그리고 통신장비 섹터가 또 신고가로 해서 다시 살아나고 있죠. 이 두 가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5월 달 시장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주, 우리가 지금 이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5월 달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통해서 의미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익을 많이 낸 종목들에서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을 봤고 5월 달에는 어떤 종목들 주목해봐야 하는지 위원님과 함께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위원님의 관심주, 특징주 보고 갈게요. 현대차 위원님께서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현대차 가장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는 사실 뭐 이름처럼 자동차 그룹으로만 보면 안 되죠. 로봇 모멘텀 붙이면서 맞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사실 70만 원 터치도 나왔거든요. 네.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얼마나 열어보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차트가 오늘 음봉이에요. 네. 차트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빨간색이 나왔든 파란색이 나왔든 이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26년 1월 달 해서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CES 행사가 있고 나서 아틀라스의 등장과 함께 또 2월 달 주가가 상승하려다가 이 구간 전쟁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서 현대차가 두어 달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잘 보세요. 현대차는 2026년도 1월부터 로봇 모멘텀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이제 새로운 로봇을 개발한다. 삼성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죠. 그래서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이 사업 파트를 영역을 확장시켰고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제 AI가 지능이라고 한다면 AI 피지컬 사회가 열릴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까지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까지의 흐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1월달, 2월달까지만 해도 주식시장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됐었고 시장이 계속 랠리가 펼쳐질 것 같았는데 이 구간 이후의 흐름, 여기서 전쟁이 났죠. 3월 달에는 다 떨어졌었어요.
이름값 하는 기업들부터 이름 없는 기업들까지 뭐 주시장 다 떨어졌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테마 주식 몇 개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가 반등을 했었던 지점이 어디냐? 이 지점이에요. 미국과 이란이 이제 대화하겠다라는 이제 모습이 나왔죠. 전쟁 그만하고 대화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유가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반등했는데 그때 뭔가 먼저 올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전력 전선 변압기 기업입니다. 그쵸? 그 기업들이 오를 때 현대차는 어땠나요?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냐? 시장은 언제나 자금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안에서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는 순환해요. 이 머리 스타일이나 옷을 입는 스타일 이런 것도 패션도 유행 타잖아요. 유행이 뭐 어떤 때는 통바지도 있고 어떨 때는 스키니로 입고 막 요즘에는 오버핏이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오버핏 안 입었어요. 몸에 딱 달라붙게끔 옷을 입었죠. 패션이 그렇게 유행을 타듯 주식도 유행을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때는 전력전선과 반도체 기업들이 집중이 됐기 때문에 현대차가 못 갔습니다. 그런데 8,000포인트 구간 때 왔었을 때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현대차로 자금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차트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 지점을 쌍고점, 더블 헤드 형태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현대차는요, 넘길 거예요. 넘길 겁니다. 여기를 넘겨서 새로운 돌파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들어갔었던 자금들이 또 대한전선이나 대원전선이나 KBI메탈이나 가온전선 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과 같은 전선전력 변압기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지금 그 주식들 고점 돌파가 안 나오고 윗꼬리 달고 음봉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 단기 고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 자금이 새로운 주도 섹터인 이 현대차 밸류체인으로 올 겁니다. 근데 이 현대차 밸류체인은 이제 과거처럼 자동차만 만들고 미래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이죠, 로봇. 여러분, 현대차의 사업 구상이 뭔지 아세요? 현대차가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현대차는요, 전 세계 노동이 집약되는 형태의 공장에다가 아틀라스를 3만 대 정도를 보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급해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서 이제 같이 로봇과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또 현대자동차도 그 파트를 기업, B2B 형태의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로봇을 여러 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 노동이 필요한 곳에 아틀라스를 투입합니다. 근데 이 투입할 때 어떻게 하냐? 구독형으로 하는 거예요. 월결제, 분기결제, 연결제 형태식으로 딱 기간 종료되면 로봇 가다가 멈춥니다. 연장 안 하면. 그런 식으로 사업 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현대차는 자동차만 바라볼 기업이 아니에요. 로봇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대장주죠. 자, 그래서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몇 가지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차가 있는데 이 또 로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 모비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자, 현대 모비스도 위치를 한번 보세요. 돌파가 이제 나왔습니다. 자, 현대차보다도 현대 모비스의 형태가 더 매력적이에요. 왜냐? 사상 최고가거든요. 현대모비스는 현대모비스 자체의 본업도 잘 되고요. 또한 이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자동차에서 만들었었던 것은 조향장치입니다. 이 조향장치에 그동안 개발했었던 기술을 로봇 액추에이터 쪽으로 가지고 가서 로봇이 아주 정밀한 움직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조향의 근본, 자동차의 조향의 근본이나 로봇이 움직이는 조향의 근본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만들 텐데요. 로봇의 원가의 60%는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기업 하나를 보신다면
현대모비스를 보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현대모비스 시작이고요.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글로비스라고 하는 주식이죠. 자, 현대글로비스는 상대적으로 고점 돌파가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글로비스의 경우엔 이제 물류 협동 정도를 하는 정도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대차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이 탄력성이 다른 이유는 얼마만큼 성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 오토에버라는 주식입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도 현대글로비스와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했죠. 네, 현대 오토에버는 로봇의 신경망 관련된 이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이제 두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소프트웨어를 관장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돌파가 나온 종목 현대차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네,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이 세 가지 종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분간 주가가 고점에서 박스권을 그리거나 좀 탄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자금이 현대차 쪽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 현대차 관련된 주식들이 움직이게 되면 또 현대차 관련해서 중소형 기업들 있죠. 또 로봇 관련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있죠. 오늘 아침까지 매우 강했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 이 TV 방송 이후 6시 30분, 6시 35분부터요.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공개 방송 때 현대차 관련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아틀라스 관련된 주식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중소형 주식들이 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중소형 주식들 어떤 종목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6시 30분 이후 유튜브에 급등수사본부 임광빈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특징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현대차 그리고 그 밸류체인 단에서 주목해보자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요 위원님 이제 앞으로 로봇에 대한 시간이 올 것이고 5월에 수급이 로봇 쪽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수 있겠다 하셨는데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로봇주 또 그리고 그 외에서 우리가 현대차 밸류체인 단과 그 외에서 특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 쪽은 어디가 될까요?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과 또 현대차 안에서의 밸류체인 이외에 현대와 외부에서 협력하는 코스닥 상장사 몇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기업 등에 오늘 특히 SBB테크 주가 급등 나왔죠. 이 종목이 현대차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린 PTS 등과 같은 소형 주식도 바라볼 수 있겠고 또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간 모베이스 전자와 같은 주식도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서 소형주로서 움직이는 로봇 관련된 주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로봇 관련된 주식은 크게 대형주,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박스권을 그릴 때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현대차 대형주와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현대모비스, 또 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등과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또 중소형주 단에서 코스닥으로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 주식들, 흔히 올해 1월 달에 큰 급등이 났었던 종목들이 1월 달 급등이 나오고 2월, 3월, 4월까지 3개월 조정을 받았습니다. 5월 달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움직였었던 그 주식들을 다시 바라보자라는 관점으로도 접근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밸류체인 또 로봇을 둘러싼 모멘텀들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쪽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위원님의 수익사건 파일도 열어보고 갈게요. 임광빈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대부분의 종목들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무려 120% 상승률이고요. HD 건설기계 목표가 달성하고도 65.7%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솔리드와 RG 도빅스, NBR 모션까지 상승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SK 하이닉스 볼게요. 위원님께서 3월 4일에 80만 원대
하이닉스에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느덧 180만 원대입니다. 오늘 시장과 함께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고점이라서라기보다는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좀 나오는 자연스러운 소화 과정으로 봐도 네, 되는 맞습니다. 걸까요? 하이닉스 고점 아니죠. 하이닉스가 고점이 되려면 반도체 쪽에서 재고가 쌓여야 됩니다. 재고가 쌓이고 빅테크 쪽에서 이제 캐펙스라고 하죠. 자본 지출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본 지출이 늘고 있고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등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돌려서 흑자가 나왔어요. 이익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은 이 투자를 더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확장이 더 확실시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 투자가 이어지겠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팔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같은 대시세 상승장에서는요, 종목을 옮겨 다니면 안 됩니다. 계좌에 100%, 200%씩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꼭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이런 주식들 한두 개가 전체 계좌를 바꿔줍니다. 자꾸 옮겨 다니시는 분들은요, 상승장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으실 거예요. 누가 이제 돈 벌었냐라고 보면은 우량주 그냥 길게 들고 가신 분이 진짜 승자가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매매하면은 수익이 막 나와요. 물론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막 반등할 때 내가 이렇게 돈 벌어도 되는가 싶을 만큼 막 돈이 벌리죠. 근데 그 수익이 가짜입니다. 6개월 뒤에 지나봐야 돼요. 시장이 상승을 크게 하면 조정도 아주 깊을 겁니다. 그리고 반등할 때 그때 지키는 수익이 진짜 내 자산이지 지금과 같이 너도 나도 다 돈 버는 시장은요. 이 수익이 가짜 수익이에요. 수익을 지키려면 계좌 안에 좋은 주식을 모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주식 또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 대한전선 같은 주식들 팔면 다시 못 삽니다. 어디서 살 거예요? 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대신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제 단기적으로는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인 건 확실합니다. 바닥에서 하락장 대비 100%가 올랐죠. 그리고 이 자금이 현대차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방송을 바라보고 계신 우리 보고 계신 청자님들께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홀딩 하시되 또 대한전선도 홀딩 하시되 새롭게 현대차 그룹을 편입하시자는 말씀과 함께 SK 하이닉스는 목표가 200만 원 상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해 주셨습니다. 우리 엉덩이 무겁게 이런 종목들은 가져가 봐야 한다. 이렇게 점검을 도와주셨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볼게요. 위원님, 솔리드 볼 건데요. 이쪽도 지금 고점 논란은 좀 너무 빠르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달 들어서 리포트가 나오는 거 보면은 더 늦기 전에 없는 사람들을 매수해야 된다. 좀 초조하게 만드는 내용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이 AI 데이터 센터가 성장을 하게 된 대표적인 계기가 거대 언어 모델의 등장이죠. 이 거대 언어 모델이 등장을 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봤었던 정보는 텍스트나 이미지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컴퓨터가 텍스트를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요. 그게 AI죠. 그 AI가 북미 쪽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돌려서 AI가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물이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으로 어떻게 오냐? 해저 케이블 타고 오는 거예요. 그 해저 케이블을 타고 와서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떻게 들어오느냐? 통신 인프라가 발달해야지 우리 손에 들어오겠죠. 따라서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산업의 변화를 끼치는 것들이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에서 데이터가 결과값이 좋게 생성되고 이 생성된 데이터를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 필요해서 전선 기업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데이터가 왔어요. 와서 이용자에게 사용자에게 데이터가 전송돼야 됩니다. 어떤 기술로 할 겁니까? 통신 기술로 전송이 되는 거죠. 따라서 통신 기술도 당연히 더 발전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 HFR 또 KMW 등과 같은 이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있다가 무방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는 목표가 23,000원 상향 말씀드리겠고 HFR도 45,000원 목표가 상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23,000원, HFR 45,000원 목표가 상향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바로 이어서 위원님 원픽 관심주도 만나볼 텐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쪽에서 주셨네요. 오늘 현대모비스 가져와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시장은 오늘 코스피가 8,000포인트를 뚫었으면 좋았겠지만 8,000포인트를 가는 거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8,000포인트를 못 갔어요. 못 갔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냐? 내용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반도체에서 현대차로, 전선에서 현대차로. 현대차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가니까 현대차는 로봇 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있죠. 그 새로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대차 밸류체인이고요. 이 안에서 로봇은 전체 원가의 60%가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안에서 아틀라스를 만들 때 액추에이터 누가 만들 거냐?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래서 매수해야 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로봇이 1억이라고 한다면 6천만 원이 액추에이터예요. 누가 만든다고요? 현대모비스가 만든다니까요. 1차 목표가 70만 원, 손절 가격 4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목표가 70만 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정말 중요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대한 방향을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3월 말 4월 초였죠. 이때 전선 전력 주식과 반도체 주식을 준비하신 투자자님들이 수익이 컸습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 대한전선이든 가온전선이든 대원전선이든 그 주식의 수익은 3월 말에 시작한 겁니다. 언제나 시장이 방향을 바꿀 때, 내용이 변화될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내용이 변했죠. 현대차와 통신 관련된 주식, 로봇 주식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 통해 말씀드릴 테니까요. 유튜브에 급등수사본부 임광빈으로 검색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잠시 후 6시 30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작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이죠.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권혜영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조금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시작의 프로파일링 단서부터 열어볼게요. 8,000피 텅비 중동 리스크 재부각입니다. 지금 대내외 진통이 네. 차익 실현 명분으로 좀 작용하면서 안 그래도 너무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불안했는데 오늘 결국에 변동성이 나왔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주 말씀을 너무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차익 실현의 명분. 네, 그냥 그 정도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이라고 썼지만 전쟁은 이제 우리 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코스피 8,000 한번 쉬어갈 만한 흐름이죠. 계속 랠리 시장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코스피가 7,000, 8,000 이게 딱 떨어지는 라인에서는요 항상 조정이 나옵니다. 그 진짜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여러분 알고 있는 정책실장님 좀 발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이란과의 전쟁을 다시 고려해보겠다 이런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것이 같이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왔죠. 보면 같이 장중에 20% 하락하는 이런 종목도 나왔거든요. 줍줍의 찬스였는데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오늘 어쨌든 코스피 상단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음봉의 밑에 보면은 아랫꼬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5일선 지지는 나왔거든요. 5일선 지지 밑으로 빠지는지, 아니면 5일선 지지가 계속 일어나는지 요거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예측은 그냥 이렇게 조정장 오기보다는 상단 횡보 장세, 요거를 좀 예측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제가 확인한 결과 코스피 7,550쯤에서 지지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지지 라인 코스피 8,000 아래, 그다음에 코스피 7,500 여기서 이제 횡보 장세가 일어난다면 요즘 뭐만 많이 갔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독주였죠. 전력 기기도 올라가긴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이렇게 주춤해야 거기 쏠린 유동성이 다른 종목군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조정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신 분은 그동안 소외되셨는데 또 다른 기회를 볼 수 있는 시장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줍줍의 찬스였다. 어쨌든 위원님께서는 조정보다는 상단에서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정장에는 역시 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빠지는 걸 보면은 사야 했는데 결국에는 또 못 사고 이런 모습이 반복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섹터 프로파일링 단서도 열어볼게요. 오늘 단서는요, 로봇 군단의 본격 출발 로봇주입니다. 지금 이쪽 계속 이야기 나와요. 앞선 코너에서도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외국인들이 또 수급을 보니까 5월 들어서 반도체는 많이 팔고 로봇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로봇주 전반적으로 순환매를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 잃지 않는 전략. 이거 세워야 되잖아요. 우리 사회자님은 어떻게 하면은 잃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래도 엉덩이 무겁게 좀 선점해 놓고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는 전략. 그렇죠. 너무 잘 얘기했어요. 선점. 여러분이요, 매매를 할 때 전략,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한 달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그거 한 달 전에 딱 미리 선진입하고 기다리시면은요, 그러면 절대 안 잃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급등주를 쫓아가게 되죠. 그러다 물리게 되고 손절하게 되고, 요거의 반복이거든요. 지금 상승장인데도 뉴스에 보니까요, 지금 계좌가 플러스로 된 이런 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43% 정도 된대요. 아니 그러면 60%는 손실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진짜 그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맨날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섹터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 투자 계획을 잘 세워서 선점하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의 핫섹터 로봇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직 상승의 끝이 안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선점하는 건 아니죠. 선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최근 요번 주 두드러진 장세가 지난주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그룹주가 있었죠. 어디입니까? 현대였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오늘 현대글로비스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노사분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로봇 시스템을 빨리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이 나왔고 삼성전자향 로봇 군단들이 1차 상승했고요. 그 다음 현대 로봇주들. 현대가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 섹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금 기업 가치가 작년만 해도 30조였는데 지금 10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어디까지 오를까요? 아직 상승이 남았다. 아직 먹을 구간이 남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로봇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테슬라예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는
미국의 중심,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나, 미국의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나, 요거에 아주 포커스온을 하셔야 되는데 테슬라의 옵티머스 양산이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관련 로봇 섹터, 요거 정말 많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그냥 이제 우리 그 테슬라 그럼 어떻게 지금 로봇 상승하고 있는데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약간 상승이 덜한 로봇주들이 있어요. 네, 근데 향후 한 달 반 남았죠. 지금 이제 5월 중순 돼가고 있으니까 미리 선점해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양산 소식이 나올 때 아마 6월 한 초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점해서 기다렸다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 3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한라캐스트입니다. 예. 네, 지금 보시면은요, 별로 많이 안 오르고 있죠. 네, 테슬라향 로봇 부품 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많이 안 올랐습니다. 60일선 지지 나올 때 모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빅테크향 로봇 부품 회사 삼현, 네, 이것도 테슬라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네,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한국 PIM 역시 테슬라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수익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선점하는 전략이 항상 필수적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로봇주에서 우리가 미리 선점해 보면 좋을 종목들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라면요. 바로 이어서 위원님께서 컨택한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 단서 열어볼게요. 이 소외됐던 바이오의 약진, 본격 기지개일까요? 일단 오늘 보니까 수급에 좀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부각이 돼서 매력이 부각돼서 바이오주 쪽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조금 네. 반등하는 모습들이요. 이쪽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편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기지개를 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교육 포커스는 뭐예요? 선점하고 기다리자 이거거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제가 차트에 지금 리가캠 바이오를 하나 띄워놨는데요. 내가 수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살짝 겹쳐서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개인은 팔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밑에서부터 계속 샀고요. 기관은 오늘 이렇게 크게 들어왔네요. 그죠?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약주들 한번 제가 이제 리가캠 바이오만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 보시면 외인이 바닥에서 계속 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6월에 제약 학회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제약 학회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네, 5월 말에 유럽 간 학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학회는 아닌데, 6월에 굉장히 큰 학회가 있거든요. 아스코, 네, 미국 임상 종양 학회. 굉장히 큰 학회예요. 그래서 이거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5월 29일부터 6월 2일이에요. 네, 적어 놓으세요. 네. 그래서 미국 임상 종양 학회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만약 섹터 비실비실하죠. 근데 요거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언제? 네, 6월 5일부터 9일 이게 미국 당뇨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만약 관련 종목 상승 나올 것이고요. 지금 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매수 기회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6월 25일에서 27일 요것도 이제 학회가 있는데 여러분 6월 바이오 USA 이거 굉장히 큰 학회거든요. 6월 20일, 25일.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적인 학회가 6월에 3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 지금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바이오 D&D 파마텍, ABL 바이오, 펩트론, 인벤티즈랩 이런 여러 가지 비만약 그다음에 암 관련 종목들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네, 한미약품 보시면은요, 지금 바닥에 있거든요. 한미약품이 그죠? 지금 121선 하단에서 오늘 첫 양봉이 나갔고요. 오늘 수급도 딱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한미약품은 비만약 이제 출시가 앞두고 있는 그런 제약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학회 모멘텀이 올수록 전고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키워드는 선점으로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학회 모멘텀들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저희 위원님의 수익 사건 파일도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권혜영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 보고 오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AS 종목들 먼저 볼 텐데요. 오늘 M+부터 볼게요. 위원님, 이 종목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수주 계획 될 거고 우리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네. 전략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까요? 이게 삼성 SDI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SD 이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그럼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 언제 오냐? 이건 이제 로봇이 그 테슬라 옵티머스 뭐 이런 로봇 양산 이런 소식 나올 때 전고체 배터리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뭐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과 현대 로봇 요 섹터부터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 테슬라 옵티머스 양산 나올 때 굉장히 큰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SDI도 그렇고요. 네, 테슬라도 ESS 하죠. 네, 그래서 삼성 SDI 다시 반등할 때 올라갈 거고 여기 지금 너무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네, 비중 추가해서 끌고 가시길 권하겠습니다. 네, 플러스 우리 비중 추가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이런 전략 내려주셨고요. 한 종목 더 점검 받아볼게요. 이 종목도 테슬라 로봇 공급 소식 받고 있는 종목이죠. 아모그린텍이에요. 네. 이 종목은 전략 업데이트 어떻게 네, 해주실까요? 아모그린텍 역시요. 지금 약간 과매수권에서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 지금이 매수 찬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21선 라인 닿을 때쯤에 예, 충분히 매수하셔서 끌고 가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7월에 옵티머스 양산. 옵티머스의 부품 조달하는 회사예요.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담으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선점이라는 키워드로 AS까지 해주셨네요. 그러면요, 위원님, 우리 내일장 프로파일링 종목 관심주도 만나볼 텐데 오늘 이노 인스트루먼트 가져와 주셨어요. 어떤 측면에서 이 종목도 선점인 건지 좀 꼼꼼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전 바닥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6월에 주파수 경매 이슈가 있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이제 뭐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 상한가 갔다가 오늘 지수 조정과 함께 내려왔죠. 그래서 이 종목 이노 인스트루먼트는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으로요. 이것도 주파수 경매 이슈에 아주 좋은 그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광 접속기, 예, 요거를 하는 회사거든요. 접착. 예, 그래서 주파수 할당을 하면 기지국을 다시 증설하게 돼요. 그럼 광 케이블 망을 구축하게 되고요. 그럼 이때 접속기 수요가 폭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널리스트들 전망으로는 지금까지는 적자였지만 올해부터 흑자로 턴어라운드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이제 제가 미리 일단 말씀드릴 거는 이게 지금 올라가서 이렇게 원웨이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밑으로 조정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쌍바닥 나오겠죠? 쌍바닥 나오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져서 이제 선점입니다. 6월까지 끌고 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노 인스트루먼트 소개해 주셨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여기 저점이요. 예, 저점이 1,500원. 요 라인에 저점이 나와 있어요. 제가 손절가 1,500원 잡았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61선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진짜 담는 구간이어가지고 네, 일단 손절가 1,500원 드렸지만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 1,500원 근처에 내려오면 이렇게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3,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뛰어넘어서 전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는 차트의 흐름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노 인스트루먼트 6월에 미국 주파제 경매 또 수혜 기대감도 받을 수 있다. 목표가는 3,5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급등수사본부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전략들 세워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